반갑습니다. 한솔입니다.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그 원불교를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일상수행의 요법을 들려주면서 그 일상수행의 요법의 대목인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그 문구를 보고 뭔가 이게 쉬운 말이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씩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일상수행의 요법 전체에 나오는 그 조항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일상수행의 요법처럼 더 많은 좋은 법문들이 있겠다 싶어서 그 인연으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출가를 세운 동기는 처음 그 일요예외, 총부에 일요예외를 오면 한쪽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합니다. 근데 제 꿈은 원래 그 음악가였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그 저쪽 오케스트라 하는 데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고등학교를 원광정부예술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어떻게 사장이 그래서 그 옆과로 경영정보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법당도 다니고 하다가 이제 그 고 1학년 신성회 때 그 교무님의 추천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교무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중법사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감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출가 서원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이 이제 꿈에 갈망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원불교에 오면 더 그 꿈을 펼칠 수 있고, 그 하나의 꿈이 아닌 여러 가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전무 출신이 그런 전무 출신이 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교당 출신 김명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대구 원광유치원부터 이제 다니면서 쭉 학생회, 청년회까지 다녔는데, 사실 청년회는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학생회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원불교라는 게, 제가 유치원 때부터 다녔으니까 제가 종교를 알고 다닌 게 아니라 유치원의 영향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불교 유치원을 다녔으면 불교를 다녔을 것이고, 천주교 유치원을 다녔으면 천주교를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원불교지만. 그래서 원불교를 좀 이제 안 가게 되면서 다른 종교들을 기웃기웃거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딴 데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법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도 이제 조금씩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원불교를 안 다녀도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때는 잠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많은 법들을 모아놓은 게 저희 이제 원불교 법인데,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불교와의 인연을 좀 잠시 느슨하게 있다가 저희 지금 추천 교무님이신 이제 익산교당 윤미승 교무님을 만났어요. 그걸 만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환경학과로 해서 취업을 할까, 심리학으로 심리상담 대학원을 갈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복잡하니까 저희 어머니랑 이제 익산 성지순례도 하고 영산도 왔었습니다. 영산을 왔었는데 그때 이제 윤미승 교무님도 같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바람 쐬러 온 건데,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되게 여기 있는 이제 선배님들이 너무 편하고, 저도 남의 집에 온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교무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심리 상담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얘기를 계속 듣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도 심리 상담이란 게 뭐 큰 거 아니고 남들이 이제 고민이 있고 뭐 불행하거나 할 때 제가 행복함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불교 교무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불교 교도님들이나 교화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사람이랑 더 크게 성불재중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원불교 교무님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 다녀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출가 서원을 세우고 더 많은 교무님들을 뵙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무님들은 어떤 생활을 하실까 궁금해서 그래서 총부로 들어가게 됐는데 상주선언에서 6개월간 숙식을 하면서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 교단 2세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 100년 사업을 하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교도님들이 이제 성업회에 이제 기금, 성금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많이 힘을 실어 주시는 거 보고, 원불교가 더 커지겠구나. 너무 커지기 전에 빨리 여기 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서원을 좀 굳혔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원을 굳혔는데, 여기 오게 되니까 막상 잘 왔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래 다녔는데 원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그냥 훈련만 따라다니고 그냥 이제 시키면 이제 교당에서 이제 하는 대로만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여기 도반들이랑 만나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여기는 되게 마음 편하게 해주고 더 즐거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훈련을 보내면서.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무님이 되면 뭐 어떤 교무님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고 싶은 교무님은 이제 교당에서 딱 갔을 때 사람들이 교당을 보통 종교는 가서 이제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많은 교도님들이 이제 교당을 오고 저를 봤을 때 마음에서 이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무님이 되고 제가 교무님들을 보면서 출가 서원을 세웠으니까 그 다른 학생이나 청년, 어린이들도 저를 보고 이제 교무님 되게 멋있구나. 교무님이 되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나도 교무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무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강남교당 청년이고요. 현재 맑은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불교를 다니게 된 계기가 이제 부모님께서 원불교를 두 분 다 다니고 계셨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원불교를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어린이회, 청년회 이렇게 같이 계속 다녔는데요. 학생회까지 다녔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원불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전교에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한테 계속 막 사입이라고 되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다니게 된 이유는 그냥 교당이 되게 좋았고요. 그냥 가면 되게 뭔가 되게 편안해가지고 교무님 말씀 듣고 또 교무님 법회 끝나면 교무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멋모르고 이제 계속 다니다가 이제 한 학생 때쯤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 개교의 동기를 처음 봤어요. 이제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근데 개교의 동기에 이제 뭐 물질 세력이 날로 용성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계속 물질을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계속 좀 집착을 한다고 하거나 거기에 뭐 빠져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적용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더니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봤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네가 할 수 있겠다, 이제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마음 공부 거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원불교가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잘 돌리는 그런 종교인 것 같아서
잘 다니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원불교 동아리를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 대학 선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선빵을 가는데 거기 제가 2번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하고 명상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면 또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주위 이제 거긴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그 대학생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또 발도 되게 넓어지고 해서 그런 거에 되게 이끌려가지고 대학 선빵을 2번 났거든요. 근데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마음 공부하고 명상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번에 그 저희 강남교당에서 그리고 그 꿀명상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 많이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명상하고 뭐 108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직에 있다 보니까는 좀 민원 같은 걸 많이 되게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민원 같은 거 받고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명상도 하고 이제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제 명상하다가 또 같이 명상한 그 교우들하고 같이 자기 감각 감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 스트레스도 많이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다른 좀 교우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 나이가 31고요. 좀 다소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전남 보성교당에서 이 원불교와 인연이 시작됐고요. 20살 때 여기 서울 고려대 통계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때 여기 안암교당에 처음 와서 청년회 활동을 시작하고 우리 보사님 뵙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ROTC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 27살 때 전역을 했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원불 교당 와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 혈기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자꾸 그 에너지를 밖으로 가서 이렇게 쏟아내느라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기업 취업 준비도 하고 또 뭐 주식 같은 것도 해보고 뭐 개인 사업한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저로서의 삶을 충분히 이렇게 즐기고 살았습니다. 또 반면에 또 원불교 활동도 열심히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받고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기 98년, 99년 2년간 청년 부회장을 또 시켜주시고 또 단장도 시켜주셔가지고 그 타력으로 이렇게 보온할 기회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 수요 공부방도 무결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기 좌선도 나오고 사경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데도 그런 추진하는 일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취업도 이제 잘 안 됐고 또 뭐 사업한다고 막 저 액세서리 판다고 막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계획이 별로 없이 순간순간 그렇게 재미를 쫓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남는 거는 좀 빈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뭐 경험은 쌓이는 것 같은데 제 시간과 감정을 좀 허비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가장 크게 제가 그때 제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나이를 들면은 제가 철이 들 줄 알았어요. 근데 경험이 는다고 해서 반드시 제 인격이 성숙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만 늘어나고 또 마음의 국한은 좀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고대를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제 조그마한 학벌이나 뭐 능력이 좀 대단한 줄도 좀 알았던 것 같고 또 취업해가지고 적당히 일하면서 그냥 교당만 무결석하면 되지. 그래, 그 남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그 나태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교당에 오면은 이렇게 막 이제 교당에 제 돈과 시간을 많이 썼는데도 이 베푸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또 이 법을 공부하고 단원들 챙기는 게 재밌고 또 여기 또 모이신 분들이 서로 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정말 함께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우리 대종사님 교법이 그 내 팔자를 뜯어 고치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인격적 성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래 나도 대종사님 교법으로 한번 팔자를 뜯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동안 치열하게 고민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재작년 6월에 이렇게 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세운 서원이 그래 내 원만한 인격을 완성해서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이 지공무사하게
이렇게 성물재중 재생의사의 목적이 부합되게 살자 이런 서원을 세우고 이렇게 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제 제 간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항상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고생한다, 힘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담타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부잣집 아들이 와가지고 고생한다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제가 부잣집 아들은 아니고요. 이제 교당에 살면서 좋았던 점이 제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평소에 몰랐던 그 장단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제가 교무가 돼서 뭘 해야 될지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두 분 교무님께서 굉장히 저희들을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경 써주시거든요. 가르침도 해주시고 지도도 말씀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 때 자취를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보사님께서 처음에 저 간사 시작할 때 해주신 말씀이 그 아사 법생, 법생 아생 이게 나를 죽이면은 법이 살고 법이 살면 내가 저절로 산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작은 자존심이나 욕심, 이 주견들을 어제 놓아버리면은 저절로 저에게 이게 도움이 되고 전체에게 이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거를 아직도 많이 이렇게 표준으로 삼고 있고요. 우리 보사님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자주 해주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이제 간사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욕심을 놓고 또 몸이 힘들 때 좀 참아보고 공적인 마음으로 자꾸 돌리면은 그때 그 보람과 즐거움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한 번에 몰릴 때도 있었고 또 제 역량 밖의 일을 좀 더 해볼 때도 있었고 또 매번 반복되는 일을 이렇게 유념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속에서 많이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가서 이 신심과 서원을 더욱 키워서 공인으로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입은 수많은 은혜 항상 보훈하며 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감상다 마치겠습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